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남측 또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주목이 되는 부분이 강대강 원칙을 강조했다라는 내용인데 먼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셨는지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북한이 이 5차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단 말이죠. 예. 아마도 그동안에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도 있었고요. 또 일본에서 개최됐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이런 이제 새로운 지역 안보 협체 이런 것들이 이제 출범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남한의 새로운 정부의 어떤 방향성 또 한미 간의 어떤 관계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고 나서 이번 대회를 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강대강이라든지 투쟁 원칙, 뭐 정면 승부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예. 일단 우리 이 정부의 어떤 새로운 대북 정책이라든지 예.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추세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협력이 또 강화되는 추세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마 어쩌면은 핵실험까지도 염두에 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남한 정부나 한미 동맹의 강화 추세에 맞춰서 자기들도 뭐 같은 식의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실험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북한은 자유권을 내세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 이전에 북한도 NPT에 가입했던 적이 있고요. 어쨌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예. 핵 레짐이라고 국제사회의 핵 레짐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뭐 정당성 이런 여부를 떠나서 네. 국제사회가 이미 핵 확산을 방지하자고 하는 보편적인 합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느 한 나라의 무기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류의 보편적인 존재 자체에 위협이 되는 네네. 무기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자유권만을 강조하면서 핵 확산을 또 핵무기의 어떤 고도와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만 내세우기는 아마 본인들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핵무기를 바로 내세우다 보면 이번에 그 5차 전원회의에 나머지 이 이슈들이 이제 또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조금 더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19였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선을 분명히 긋고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로 극복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워낙 북한이 이제 뭐 공개가 잘 안 돼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좀 더 사후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는 외부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역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내부에서는 뭐 백신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혹시 백신을 준다고 하더라도 냉동 창고나 이런 시설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완전한 개방을 하지 않는 한, 뭐 완전한 개방이라는 게 뭐 사회를 개방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외부에서 도움을 받지 네. 않는 한 현재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역 체계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국정의 어떤 일대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고요. 또 하나는 어쩌면은 남한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이 추세를 보면서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은 잘 되지만 발열 정도의 약한 경미한 증세 외에는
중상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는 걸 지금 이제 북한도 이미 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개인들의 어떤 그 의료 측이라든지 이런 준수를 통해서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인민들의 자각적 일치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아마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이제 북한 주민들이 다 한 번씩 걸리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마 집단 면역을 형성해 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김정은 위원장은 뭐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방역 사업이 중대 고비는 거쳤다. 그래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현 상황을 평가했다고 하는데, 자 이번 이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과연 대미 대남 메시지는 또 어떻게 나오겠느냐라는 부분을 또 주목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의 이제 입장은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한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 해서 이제 예. 한미 이 연합 연습도 이제 강화할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해서 매를 맞는 이런 모양새는 일단 좀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의도도 보이고요. 어쨌든 남한이나 한미 관계의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한미 연합 연습들의 어떤 추세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고 북한의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래서일까요? 그 대적 투쟁이나 뭐 대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이 언급되긴 했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인 것이 없더라고요. 네, 뭐 예. 남북 관계라고 이제 그 동안은 이렇게 칭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남한 얘기가 거의 없고요. 이제 예. 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네. 이것은 이제 아마도 남한과의 관계를 먼저 적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한 약간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잠재적인 적의 군에 남한이나 미국을 상정해 놓고 일단 대적 투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명시하지 않은 거군요. 예, 아직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잠재적으로 대적 그러니까 적의 범위 내에 예. 남한이나 미국을 규정해 놓고 아마 향후에 어떤 그 국제 정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하면서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인사도 단행이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게 들어봤던 이름이겠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외무상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리선권이 외무상이었었는데 예. 리선권은 사실은 이제 외교 쪽의 전문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선권이 대개 이제 통일전선 쪽에 있던 인물인데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에 북한이 어떤 그 좀 강경한 외교 노선을 취하면서 예. 리선권이 외무상을 맡고 최선희는 뭐 한때는 뭐 숙청설도 나돌 정도로 좀 이렇게 뒤로 좀 가려져 있었는데요. 예. 이후에 이제 최선희가 일부상으로 복귀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인선을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리선권은 원래 있던 통일전선 쪽으로 대남 사업 쪽으로 다시 복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선희는 사실 그 리수용 외상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리수용을 제외하고는 지금 최선희가 사실상 가장 시니어급에 속하거든요. 외교 쪽에서는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뭐 과거로 회귀 내지는 뭐 정상화 이런 의미로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쪽을 담당했던 사람이 외상을 맡고요. 또 대남 사업을 맡았던 사람이 통일전선 부장으로 가는 이런 모습이고
그렇게 보면은 아마도 리선권에게 좀 힘이 실리다 보니까 예. 대남 투쟁에 조금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 과거로 정상화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번 인선 이후에 대미 협상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대미 협상을 하려면은 리선권보다는 최선희가 낫겠죠. 왜냐하면 외교가에서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낫기 때문에 핵 무기를 시험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제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은 아무래도 리선권보다는 최선희가 경험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리선권은 어쨌든 그 대남 강경 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검증된 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핵실험에 대한 이제 뭐 언제 감행을 할 것이냐라는 시점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관측하고 예상하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좀 보고 계세요? 내부 사정이. 글쎄요, 뭐 북한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뭐 북한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우리 이 정보 당국이나 해외 정보 당국들에서도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에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징후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슨 뭐 단순한 미사일 시험이나 이런 정도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이 남한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예.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국제사회 전체에서의 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이 뭐 아무리 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만큼은 그래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변국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도 해야 되지만 한다면 언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거의 다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이 이미 뭐 핵실험을 6차례나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지금 이번에 하는 것들이 이 핵탄두의 소형화 내지는 네. 핵 위력을 좀 약하게 하는 전술핵을 만드는 쪽에 이제 집중이 될 것으로 아마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데 네. 그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핵무기는 무조건 크게 만들고 가공할 위력을 가지면 좋다고 일반인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핵무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들의 위협을 주변국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기 위해서 핵무기를 크고 강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핵무기를 크고 강하게 만들면 실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사용했을 때 가져오는 후폭풍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어떤 그 보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핵무기를 크고 위력적인 무기를 갖고 있을 때는 실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국들이 그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안심을 하게 되죠. 이런 점들을 이제 역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일부러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핵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국들에게 오히려 위협으로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험은 아마 전술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준비는 이미 끝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시기와 어떤 국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결단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시기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 역시 이제 고민 대상인 것이고 다만 중국의 현재 반응을 보면요 이번에는 북한의 자제를 좀 촉구하는 모양새예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중국이 아무리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요. 예. 미중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핵실험을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국제사회 전체로 보면 중국도 어차피 미국과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뭐 단기적으로 미국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목표는 미국을 꺾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국제 레짐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일종의 국제사회의 어떤 그 불량화 행세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그런 국제 레짐을 위반하고 이런 일탈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말리는 모양새가 본인들의 국익에 맞는 것이지 예. 그것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가지고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의 비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떠나서 명분적으로는 어느 나라나 다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북한의 행위를 옹호할 수는 절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핵은 원래는 P5 5개 나라들만 독점적으로 가지기로 한 거였거든요. 이 핵이 주변국들에 대한 입장이 우리는 뭐 일관되게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야 되고 다시 당연히 또 미국과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내야 될 거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국을 움직이고 예.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을 움직이고 러시아를 잘 활용을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런 외교적인 협력들이 잘 소화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아마도 어찌 보면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은근히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할 거기 때문에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외교적인 대응이 우리로서는 이제 최선의 대응 방안이긴 한데 그것이 지금 국제 사회의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쉬운 선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우리 정부가 좀 더 이제 현명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는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